TV에서는 100세 시대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2.7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지만 건강 수명은 65.8세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 17년 동안을 질병이나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80세를 넘기면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영양학회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2가지만 실천해도 7년을 더 살고 8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무려 24년이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8가지 생활 습관이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과 같은 당연한 것들이죠. 특히 8가지 생활 습관 중 운동이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운동하라는 소리구나. 이제 와서 무슨 운동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잠시 접어두세요. 이와 같은 평범한 건강 수칙이 아닌 30년 넘게 노인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신 분의 특별한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들입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루틴을 피하자. 흔히 완고한 노인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융통성이 없어지고 늘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노인이 있다면 아마도 전두엽 위축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어떤 것에도 의욕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두엽의 노화를 막고 의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일상생활 속의 루틴을 가급적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처음 가는 길로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전철을 타거나 차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 모르는 곳에서 산책을 하면 전두엽은 풀가동하게 됩니다. 고령이 되면 늘 가는 곳이 정해져 있고 단골 가게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은 화제가 되고 있는 가게나 새로 개척한 가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항상 같은 가게에서 같은 것만 먹고 있다가는 전두엽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요리도 전두엽에 자극이 됩니다. 70대 남성 중에는 지금까지 거의 요리를 해보지 못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간단한 요리부터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험은 전두엽 노화 방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니까요. 평소에 요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사용해 보지 않았던 외국 식재료를 사용하는 요리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해본 요리에 도전해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독서가 취미인 사람은 같은 장르의 책을 계속 읽지 말고 다른 작가나 다른 장르에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독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실천하면 보다 효과적인 전두엽 자극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봅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노화 예방법이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령자가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서 연금으로 노래방에 가도 되는 거야 괘씸하다라는 등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 놀아야 전두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즐겨야지 면역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은 더 놀아라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70대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기만 해서라며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나이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어울리고 바의 카운터에 홀로 앉아 있는 것도 멋지게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경마장도 어울립니다.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차츰차츰 발견됩니다. 또한 70세를 지나면 다양한 세계를 즐길 수 있고 선택지도 넓어지게 됩니다. 가령 모자나 안경 또는 스카프나 머플러를 활용해 자기 나름의 세련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어도 어울리지 않아서 포기했던 소품들이 70대가 되면 의외로 뭐든지 잘 어울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적극적인 70대가 돼야 합니다. 세련미를 남들이 알아줄 때 기분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보람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돈을 쓰고 놀면 지금까지 소규모던 고령자 전용 비즈니스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고령자가 제대로 놀아야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국내 경기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성호르몬의 보충. 나이가 들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 때문에 성욕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욕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도 꺼려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며 근육량이 줄어드는 등 노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려면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성적 자극을 높이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음식으로는 굴, 장어, 아보카도, 마늘, 양파 등을 추천하며 보충제로는 아연, 비타민 E의 복용이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에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사람이 많아서 젊을 때보다 의욕적으로 되고 대인관계가 활발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주면 역시 의욕도 높아지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중년 고령 이후 의욕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유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저하된 경우라면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으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재방문이 가장 많은 치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면 갱년기 장애라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전부터 그 치료를 위해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해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갱년기 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폐경 후 노화 예방을 위해서도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는 사람이 매우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수가 작습니다. 아마 유방암이 되기 쉽다는 등의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폐경 후라면 유방암 발생률이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보고도 있고 자주 암 검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사망률이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피부나 질의 윤기가 없어지고 뼈가 약해지며 근육량도 줄어들지만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면 이런 증상들은 대체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직접 증가시키는 식재료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두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석류도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인 에스트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여성 호르몬 저하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충제로서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들거리는 콜레스테롤인데요. 이는 여성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역시 육식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 등이 젊어지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몸이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갱년기의 고통을 빨리 없애주고 부작용도 비교적 적은 요법입니다. 인생의 질을 중시한다면 호르몬 요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은퇴 따위는 없다. 최근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차츰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0대라면 현역 때에 장기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대에 단번에 노쇠해버린 전형적인 사람은 은퇴 후 모든 활동을 한꺼번에 그만둬 버린 사람입니다. 지금껏 죽도록 일했으니 퇴직하고 이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고 싶다고 퇴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 생활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퇴직해버리면 단번에 노쇠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매일 그 나름의 지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있고 다양한 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만 있으면 그러한 뇌활동이 없어지게 되고 치매가 될 위험만 높아질 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리 사무직이라 해도 통근하다 보면 생각보다 신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70대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한 달쯤 후에는 운동 기능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더구나 이것이 전두엽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전두엽이 위축하면 의욕도 없어지고 맙니다. 바로 패배의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일을 대신해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하면 한동안 쉬었다가 다음 일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 중이라면 나태한 생활에 어느샌가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것이 또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90세, 100세까지 살게 될 앞으로 시대는 은퇴한다는 생각 자체가 노후 생활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따위는 생각하지도 말고 항상 현역 시민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기나긴 노후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는 연금도 적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퇴직 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심리사가 되어 제2의 경력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전부터 꿈꾸어왔던 찻집이나 바의 매니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경우는 남은 인생을 영화감독으로 살 수는 없을까 하고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원 경우도 은퇴 후 비록 관리직과는 좀 멀어진다 해도 일하는 것에서 은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사원 등 어떤 형태라도 이를 통해 사회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활동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퇴직 후에 사회와 관계를 계속한다는 의미에서 일이 전부는 아닙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치회 일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 조합의 관리인 취미 모임에서 직책을 맡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역시 퇴직 후 사회 참여로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 현역 의식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70대가 됐다고 새삼스럽게 은퇴한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70대의 갑작스러운 노쇠를 막아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최후의 기회. 인생 100년 시대의 길고 긴 노화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 기능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 열쇠가 됩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10%가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는다면 50대, 60대 때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종반의 활동기인 70대를 확고하게 의식적으로 보내야지
뇌와 몸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기도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화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70대를 노화와 싸우는 시기로 하고 80대 이후를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서봤자 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와도 계속 젊게 살고 싶다고 싸워봤자 결국은 좌절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85세를 지날 무렵부터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80세가 넘게 늙어버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병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완수해가는 도중에 늙음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한편 70대에는 사람들이 보다 활기차고 아직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70대에는 효과도 있고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80대가 되더라도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생활의 질도 유지하며 신체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정신 상태도 또렷하게 살고 싶다면 70대를 어떻게 보낼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의 하루하루 노력이 80대 이후 삶의 본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다이어트보다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을 되찾자. 고령이 되어서 건강을 위해 심지어 미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갑자기 노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식사 제한을 꼭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70대가 되면 적어도 다이어트는 해서는 안 됩니다. 중년 고령 이후의 몸에는 영양 부족이 오히려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부족한 것을 더 해준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애당초 이 나이대의 다이어트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악순환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지방이 붙기 쉬운 몸이 된다.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은 그 반대로 지방을 저장하기 쉽게 바뀝니다. 식사 제한으로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적은 에너지라도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기능이 있기에 산속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바다에서 표류할 때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이어트를 해서 최소한의 칼로리를 최대한 흡수하는 체질이 되어버리면 칼로리가 조금만 초과해도 쉽게 리바운드해 버리게 됩니다. 즉, 지방이 붙기 쉬운 몸으로 자기 개조를 하는 셈입니다. 둘째, 식사 제한으로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못한다. 식사 제한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양소 섭취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단백질, 콜레스테롤, 지방 등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아마도 외견상으로는 살이 빠져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 윤기가 나빠진다든지 흰머리가 늘어나고 모발량이 줄어들어 궁상맞은 꼴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늙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세포들의 상태가 나빠진다. 즉, 세포 단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해당계라는 사이클에 의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사이클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산소를 사용해 대사시킴으로써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이죠. 이 사이클을 지체시키지 않고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소, 비타민들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에서는 당연히 이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사이클의 회전도 나빠집니다. 2006년 미국에서 29년 동안 추적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장수하는 집단은 약간 살찐 편이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사망률은 그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요컨대 70대가 되면
영양 부족에 신경을 써야 하지 지나친 섭취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장이 나빠져서 먹을 수 없다면 모를까,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참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7번째, 70대, 몸에 익힌 습관은 이후의 인생을 구해준다. 70대의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의식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가 돼도 요양 서비스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선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하고 전두엽과 남성 호르몬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70세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은퇴하게 되면 이렇다 할 신체 움직임이나 두뇌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뇌를 쓰고 신체를 움직이려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뇌 기능도 운동 기능도 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대 때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 그리고 생애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70대에 평소 걷겠다고 마음먹고 산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것을 80대가 돼도 계속합니다. 수영을 하겠다, 등산을 하겠다고 70대에 결심하고 습관화시킨 사람은 80세가 돼도 체력이 있는 한 계속합니다. 등산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 관람, 그림, 바둑, 장기, 시 등의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시켜두면 80대가 되어도 일을 그만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70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80대가 되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80대에는 신체 기능이 70대 때보다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욕도 더욱 감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때와 비슷한 신체 기능과 의욕이 남아있는 70대 동안에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골프를 했었지만 정년 퇴직 후에 돈 내고 갈 수 없다며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좋은 습관이 이미 있는 것이라면 70대가 돼도 가능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돈을 들여 골프를 치러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70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노쇠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줌으로써 80대가 되더라도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8번째,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된다. 지금까지 전두엽 자극을 위해 하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걸리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몸도 마음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즉 70대에는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는지 아닌지가 면역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직 이것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싫지만 산책이라면 좀 할 수 있다거나 집안을 걸어 다니고 정원에서 흙을 만지는 것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교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부터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노후에는 혼자서 느긋하게 지내려고 일부러 대인 관계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가령 자신의 의견이나 취미 활동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SNS로 활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처럼 같은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공부 모임이나 학습 동아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제는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축구, 영화, 여행 등등. 공부 모임은 거창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잡담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서로 대화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책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를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솝우와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면 개미에 사는 방법을 미덕으로 받아들입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참고 힘껏 노력하는 개미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금욕적인 생활을 계속한 나머지 즐기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반면 배짱이의 경우는 최후의 최후까지 즐긴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특히 먹을 게 넘치는 지금은 계속 즐기며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둘이 동시에 죽는다고 하면 개미와 배짱이 과연 어느 쪽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미가 한 것처럼 금욕주의적인 나날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사실 현역 세대라면 그런 인생을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80대라면 배짱이처럼 즐기며 살아도 천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더욱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100세까지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특별한 비결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결은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죠. 라고요.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한 걸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장수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